예전에는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면 열쇠로 이 자물통을 열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 그 키를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띠띠띠띠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집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비밀번호를 저희가 바꿨습니다. 원래는 그냥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그냥 바꾸지 않고 그냥 그걸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바꿨는데 뭐 위험한 일이 있거나 그래서 바꾼 게 아니라 먼저 번에 살던 사람들이 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거는 우리 가족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도 정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다 알 수 있는 걸로 번호를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바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번호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방 안에 있으면 뒤에 들어오면서 띠띠띠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잘못 눌렀다고 그럽니다. 주로 누가 그러냐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주로 그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열어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한 번 또 입력된 번호가 그게 또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눌러주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쉬려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집안의 이 패스워드, 비밀번호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 혹은 뭐 패스워드가 뭘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바라는 대로 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결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는 이 말이 행복한 가정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족 간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그야말로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가끔 제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제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할 때에는 말이 그냥 함부로 툭툭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관계가 그것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은 어떤 뭐 형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어떤 가정의 불화라든지 또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실은 뭐 가장 편한 사이잖아요. 가장 편한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배려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잘해줘야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로 예를 잘 갖춰서 여러분 말을 하십니까? 우리 뭐 예를 갖춰서 말을 한다고 하면 물론 뭐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갖춰서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를 지킨다는 것은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만 예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도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예를 갖춰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를 갖춰서 말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그대로 감정을 실어서 말하지 않는 것을 그게 이제 예를 갖춰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그런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부모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또 특히 말로 자녀에게 상처를 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자녀라고 해서 상처를 안 받거나 혹은 잘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도요, 부모로부터 심한 말을 듣거나 심한 욕을 듣거나 그러면 아무리 어려도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마음속에 자꾸 쌓여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 큰 성인 자녀라고 해서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다 철들고 다 했으니까 내가 뭐 말을 해도 그냥 이해하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씩 쌓이다 보면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부모를 잘 찾아가지 않게 되고 독립해서 살아도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점점 간격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저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도 예를 들었는데 프로축구 팀 가운데 포항 스틸러스라고 하는 그 팀에서 선수단 숙소 앞에 숙소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현관 로비에 양쪽에 그 화초를 뒀대요. 꽃을 양쪽에다가. 그래서 선수들이 오가면서 이제 그 화초에다가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실험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선수들이 한쪽에는 칭찬을 하도록 하고 한쪽에 있는 화초는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경기에서 지고 나면 뭐 화가 나죠. 선수들이 다 화가 나고 뭐 감정이 막 격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들어가면서 이제 꽃을 보면서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날 쳐다보고 웃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꽃한테 막 쏘아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쪽 꽃에 대해서는 야 오늘 우리 경기 너무 힘들었는데 네가 아침부터 이렇게 활짝 웃어줘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다. 그렇게 한쪽 꽃을 향해서는 계속 칭찬을 하고 여러분 한 달 후에 그 꽃이 완전히 다르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쪽 꽃 칭찬을 받았던 매일 선수들이 오가면서 꽃 보고 활짝 웃어줘서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때문에 경기에서 이겼다. 그런 꽃은 막 활짝 폈는데 나머지 꽃, 그 다른 반대 꽃은요 다 시들어가지고 말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로 감독도 그렇고 선수단이 실제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느껴 가지고요 그때부터 달라졌대요. 그래서 감독도 웬만하면 선수들한테 잘 못해도 그냥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선수들도 운동장 안에서 서로 잘못해도 비난하지 않고 괜찮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더 좋아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고래도 칭찬에 춤을 춘다면 또 말을 못하는 꽃들도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산다면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처럼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인데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함부로 그냥 내뱉는 그런 말이 어쩌면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 말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하는 이 말부터 바꾼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말에 관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하자. 부드럽게 말하자.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지켜도 우리 가정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 4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1절 4절 말씀도 제가 조금 더 쉬운 번역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부드럽게 받는 말 혹은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힌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친 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화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마 집안에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집에서 많이 들어보고 자랐죠?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느냐고.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불아리냐고. 이런 말 아마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런 말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은 그 어른들이 먼저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는 것 역시 어른이 먼저 말을 아이에게 함부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그냥 어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격한 말이나 혹은 함부로 대하는 말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도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어디서 예편내가. 여러분, 남편은 그렇게 말해도 되고 아내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격한 말, 함부로 하는 말을 들으면 모두가 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만 바꿔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퉁명스럽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거친 말이면 여러분 돌아오는 말도 거친 말이고 퉁명스러운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말을 그렇게 해놓고 아이에게는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어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막 따박따박 말 대답하냐고.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자. 오늘 말씀의 한마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부드럽게 말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드럽게 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드럽게 말한다는 게 뭘까요? 부드럽게 말하자. 부드럽게 말하자라고 하는 것을 뭐 목소리 톤을 낮춰서 그냥 차분하게, 그냥 조용조용 말하는 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 과격한 말을 거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패역한 혀를 가시돋친 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이라든지 패역한 말, 이게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과격한 말이나 패역한 그런 혀는 그냥 뭐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뭐 퉁명스럽게 말하는 게 그게 과격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떤 감정에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말,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차분하게 조근조근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과격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소리 톤을 낮춰가지고 차분하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잠만 잤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돼지우리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부드러운 말입니까? 더 열받아요.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더 열받습니다. 그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다 뭐 했어? 어디 뭐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머리통 잡아 그냥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에게도, 야,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머리가 돌대가리니? 야,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아이들요, 그런 거 조용히 이야기해도 아이들요, 그렇게 하면 연필 팽개치고 공부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야, 제발 빨리 시집이나 가라. 그런 말 들으면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냥 아무리 조용히 말해도 그건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감정에 상처를 주고 감정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과격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용하게 차분하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에 그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거나 아프면 그게 바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녀가 잘못하면 훈계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질하면서 막 훈계를 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를 막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입 다물어 그래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입 다물으라 그럽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너 뭐가 불만 있어? 또 그래요. 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다 들어야 돼. 일단은 다 듣고 나서, 사연을 다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가르치고 훈계를 하려면 또 훈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딱 잘라요. 그냥
입 닥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과격하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의 말을 딱딱 끊고 말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다 듣고 나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음성을 톤을 낮춰가지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서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다 듣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지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행복한 가정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다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정말 다른 내 앞에 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의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멀리 있는 그런 사람한테 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뭐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 뭐 심한 말을 들으면 기분은 상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진짜 그거는 비수처럼 가슴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비싼 도자기나 비싼 그릇은 잘 안 깨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비싼 도자기나 비싼 그릇이 뭐 특수한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재질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싼 도자기와 비싼 그릇이 잘 안 깨지는 이유는 그게 비싸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비싸니까 그걸 소중히 다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부모와 내 자식보다 소중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장 소중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나의 부모님, 나의 자식에게 소중한 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자주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지, 혹시 내가 내 자녀에게 말로 혹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하는 말투와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혹시 가족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뭐 서먹서먹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이라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혹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말 때문에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 마음속에 혹시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아픔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떤 말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가 됐던 말 혹시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또 부모님도 자식에게 한번 그걸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내가 그냥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했던 어떤 말 때문에 혹시 네가 힘들었던 적 있지 않니? 내가 했던 어떤 말 때문에 혹은 뭐 내 말투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지 않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있었다면 부모로부터 받았던 말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혹은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받았던 어떤 말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걸 그냥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해야 돼요. 언제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했던 게 나한테는 좀 가슴에 걸렸단다. 아니면 언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 그때 힘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해가지고 그거를 잘 새겨 듣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만약에 그거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뭐 자녀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일 때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랬구나. 그때 내가 좀 심했구나. 내가 잘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진짜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말하는 게 좀 서툴러서 혹은 내 말투가 조금 퉁명스러워서 그랬구나. 네가 좀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네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다. 한번 바꿔볼게. 나도 조금 더 부드럽게 잘 이야기하도록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자녀가 막 이야기하면은 야, 난 원래 생긴 게 이래. 생겨먹은 걸 이런데 뭘 어떻게 하냐. 나 못 바꿔. 이렇게 하면 아예 이야기 안 하면 못해요. 이야기를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 내가 한번 바꿔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자녀와 내가 더 좋은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정말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가정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이것을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과 이 감정을 나누면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출발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그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관계가 더 화목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 관계가 더 서먹해지고 오히려 아예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런 관계를 망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요령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의 이 비결,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드럽게 말하자. 부드럽게 말하자.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목소리 톤을 낮춰서 차분하게 말하는 것, 물론 그렇게도 말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격해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감정이 격할 때는 호흡을 한번 길게 깊은 숨을 내쉬면서 잠깐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또 그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씩 헤아려 보면서 말을 좀 천천히 하고, 그리고 말을 조금 한 템포 늦춰서 말을 하는 그런 습관도 들이면서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또 나로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